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입니다. 오늘은 까마귀나 제비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 때문에 행복해진 저승의 어떤 불행했던 홀령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릴 적부터 친한 두 친구가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참된 도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주역을 깊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민 끝에 달구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도를 닦기로 했다. 그리하여 깊은 산중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는 도가 높다고 소문난 스님을 모시고 10년 동안 공부를 했다. 세월이 흘러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아, 저기 매가 있구나.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제비가 지저귀면 아, 저기 애벌레가 있구나. 하고 말한다는 것을 알아들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수행하다 말고 말했다.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 써먹을 수 있겠다. 나가보지 않겠나? 다른 친구도 동의했다. 그래, 10년이면 충분하지. 나가자. 두 친구는 노스님께 작별을 고하고 산에서 내려와 며칠을 걸은 끝에 어떤 마을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때 나무 위에 까마귀가 저기 고기 있다. 고기 있다. 하고 울었다. 두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가서 보니 하반신이 없는 시체가 덤불 속에 숨겨져 있었다. 두 친구는 놀라며 말했다. 세상에 누가 이렇게 흉악한 짓을 했단 말인가? 그때 마침 지나가던 포졸 두 사람이 다가와 물었다. 너희들 뭐 하느냐? 포졸 두 사람이 와서 보니 시체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포졸은 눈을 흘기며 말했다. 너희가 이 사람을 죽였구나? 아닙니다. 까마귀가 저기 고기 있다. 고기 있다. 하기에 와봤더니 시체가 있어서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포졸은 믿지 않고 두 사람을 관하로 끌고 갔고, 포졸의 말을 들은 원님은 두 사람을 신문했다. 너희 둘은 왜 사람을 죽여서 가시덤불에다 숨겨놨느냐? 게다가 하반신은 어디에 버렸느냐? 그 사람은 너희하고 무슨 원수를 진 사람이냐?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금강산에 있는 절에 가서 10년 동안 공부하고는 이제 막 나오는 길입니다. 까마귀가 고기가 있다고 제재거려서 가보니까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관가의 포졸이 와서 우리를 묶어서 데리고 왔지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원님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증거가 없으니 며칠을 두고 다시 신문했지만 두 사람의 대답은 똑같았다. 그 무렵은 봄이라 제비가 새끼를 친 때였는데 동원 대들보의 제비집에서 새끼들이 울고 있었다. 원님은 제비 새끼 하나를 꺼내어 관복 소매에 숨겼다. 그러자 어미 제비가 원님 머리 위를 빙빙 돌았다. 그러고는 두 사람을 꺼내다가 다시 신문하는데 어미 제비가 원님의 머리 위에 떠서는 울면서 소리쳤다. 사또님, 제 새끼 좀 살려주십시오. 먹을 것도 못 되는 것을 왜 죽이십니까? 불쌍한 내 새끼를 돌려주세요. 이 소리를 두 친구는 알아들었지만 원님은 듣지 못했다. 원님이 두 사람에게 물었다. 너희들이 새나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했지. 저 제비가 뭐라 하느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사또님, 제비가 사또님 관복 소매에 숨겨놓은 자기 새끼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크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는데 왜 살려주지 않느냐고 불쌍한 새끼를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원님이 그 소리를 듣고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새의 말을 알아듣는구나. 원님은 제비 새끼를 다시 제비집에다 넣어주었고 그제야 두 사람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되어 풀어주었다. 며칠 동안 고생하고 감옥 속에 있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술 한 잔 먹여서 보내려고 주연을 베풀었다. 그런데 국수를 갖다 줘도 국수를 먹지 않고
술을 갖다 줘도 술을 마시지 않고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는 요리해 놨는데 그 요리도 먹지 않고 그저 김치하고 다른 안주 몇 가지만 먹고서 잘 먹었다고 간다고 하며 일어서니까 원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그래서 포졸 한 사람을 시켜서는 보이지 않게 두 사람의 뒤를 따르게 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래 듣고 오너라. 두 사람은 대화하면서 길을 갔다. 야, 그 술을 왜 안 먹었니? 그게 무슨 술이냐? 시체 썩은 물로 만든 술도 술이냐? 맞다. 그래서 나도 안 먹었다. 그런데 국수는 왜 안 먹었냐? 국수도 시체 썩은 물을 받아먹고 큰 밀이잖아. 그 밀로 만든 국수인데 그걸 먹을 수가 있냐? 그래서 안 먹었다. 그러면 돼지고기는 왜 안 먹었느냐? 돼지고기가 아니라 인육이더라. 사람 고기지 그게 돼지고기냐? 그래서 채소만 먹었다. 내 말이 맞다. 그러고 보니 너나 나나 10년 세월이 헛된 세월은 아니네. 그러고 주고받으면서 길을 가는데 포졸이 뒤따라 쫓아가면서 계속 엿들었다. 사또님 관상을 보니까 팔촌의 아들이더라. 팔천이라. 너는 팔천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는 아무래도 백정 같아. 작고 운매하고 소우는 소리가 들려. 그렇지? 나도 그래. 포졸이 이 정도 들었으면 됐다 싶어서 관하로 돌아가서는 들은 대로 얘기를 다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우물쭈물하니까 원님이 눈을 부라렸다. 왜 우물쭈물하느냐? 다 털어놓지 못하겠느냐? 사또님, 아래옵기에 정말 황송하오나 이런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사또님이 백정에 사생하라고 합니다. 라고 고해 바쳤다. 사또가 그 말을 듣고는 포졸 보고 얼른 다시 가서 두 사람을 모셔오라고 해서는 데리고 왔다. 두 사람을 동원 한쪽에 앉게 한 다음 국수를 가져온 사람을 불러서는 사또가 물었다. 국수는 어떤 밀로 만들었느냐? 초본 옆에서 배워온 밀로 만든 국수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초분을 했는데 그 초분 옆에서 자란 밀을 수확해서 만든 국수라는 것이다. 초분은 시신을 바로 땅에 매장하지 않고 관을 평상 위에 놓고 이형으로 덮어서 1년에서 3년 동안 그대로 둔다. 그동안 살이 썩으면서 진액이 다 빠진다. 살이 썩으면 뼈만을 줄여 다시 땅에 묻는 것이 초분이다. 그 진액을 밀밭에서 흡수하는데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서는 밀이 됐으니 그 사람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사또는 알았다. 사또가 이번에는 술을 판 사람 보고 물어봤다. 술도 초분을 한 밭에서 자란 밀을 베어서는 만든 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썩은 물이 술이 됐다는 것도 사실이 되었다. 사또가 돼지를 판 사람을 오라고 해서 물어봤다. 돼지고기는 어째서 사람 고기냐? 새끼를 낳아놓고서는 어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키울 도리가 없었는데 마침 집사람이 아이를 낳은 뒤라 집사람의 젖을 짜서 아이와 나눠 먹여서 키웠습니다. 돼지 새끼가 사람의 젖을 먹었으니까 인육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사또는 정말로 묻고 싶은 말을 두 사람을 불러서 했다. 너희가 나보고 백정의 아들이라고 했다는데 내가 어째서 백정의 아들이냐? 두 사람은 펄쩍 뛰면서 시치미를 뗐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저 포졸이 잘못 들었지.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이크 싶어서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사또가 원체 간절하게 물으니까 마침내 털어놓았다. 사실이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대부인께서 계시면 가서 물어보시면 알 게 아닙니까? 그래서 원님이 자기 집에 갔다. 가서는 대돌 밑에다 거적자리를 깔고는 모친을 오시라고 불렀다.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자 비수를 앞에 놓고는 엎드려서 빌었다. 어머니가 바른 말씀을 해주지 않으면 소자는 오늘 이 칼로 목을 찔러 죽으렵니다. 절에서 공부하고 내려온 도인 두 사람이
저의 아버지가 양반이 아니고 백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들의 말을 듣고 여인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결국 결심을 하였는지 크게 탄식하고는 말을 시작했다. 젊었을 때 봄에 나무를 캐러 뒷산에 갔을 때다. 어떤 백정이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나를 겁탈한 일이 있었다. 일을 끝낸 다음에는 울면서 빌더라. 여자는 생전 처음이라면서 기가 막힐 일을 당해서 죽어버릴지 고민했다만 백정의 우는 모습을 보니 안 됐더라. 그래서 목숨까지 끊을 일은 아니라고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고는 집에 내려왔다. 너의 아버지하고 계속 금실 좋게 살다가 너를 낳았는데 나는 내 아버지 아들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한 번도 백정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도인들이 너를 백정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백정이 내 아비였는지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내 과실도 아니며 오직 광포한 춘정에 휩싸인 백정의 잘못이다. 그러니 이 어미를 용서할 테면 하고 용서치 않을 테면 내 맘대로 해라. 친정에라도 가라고 하면 가고 자진하라고 하면 자진하고 내 소원대로 해주마. 그 아들이 엎드려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과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키워주신 분도 아버지이고 나를 낳게 하신 분도 아버지니 이제부터는 양부와 친부의 제사상을 따로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렵니다. 한편 저승에 사는 홀령들은 자기 제삿날이 되면 이승으로 제사 음식을 먹으러 갔다. 그때 친구 홀령들을 데리고 가서는 제사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일종의 품앗이처럼 그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벌은 주인이 되고 한 벌은 손님이 되어서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 그런데 백정은 제사 지내주는 자식이 없어서 제사 먹으러 갈 데가 없었다. 제사 음식을 다른 홀령들과 나눠 먹을 수도 없으니 늘 외롭고 늘 슬프고 늘 배가 고팠다. 어느 때 어떤 홀령이 백정 홀령에게 물었다. 당신은 이승의 자식이 없나요? 그러자 백정이 울먹이면서 대답했다. 백정이라 장가도 못 갔는데 무슨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백정 홀령이 싱글거리며 웃고 다녔다. 홀령들이 물으니 행복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다. 저승의 관리가 살짝 나를 불러서는 알려주더라. 내게 제사상을 차려주는 자식이 이승에 있대. 그래서 이제는 밥을 안 굶어도 돼. 다른 홀령들에게 식사 대접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